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총장님, 이번에 압수수색이 영장 발부된 곳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씨의 사무실, 책상, 여기에 국한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장소도 바뀌었겠죠? 그렇죠? 가정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실, 사무 공간에만 국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발부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혐의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영장. 예, 이 영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갖다 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어떠한 증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측에서도 모를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압수영장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상당성, 개연성을 갖고 압수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 PPT 봐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압수수색 거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원칙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통용이 되고 나와 측근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 말씀에 제가 다른 의원님 말씀에 평가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고 다시 대선에 출마한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무게를 고려한다면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국민들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내로남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김용 씨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가 됐지요. 대선 자금 전달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맞죠? 그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오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평가한 최측근입니다. 보도 보셨죠? 보도로는 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억을 요구를 했고요.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을 요구를 했고 이 중에 8억을 받았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시기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불법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용처나 하는 것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 씨는 불법 자금을 수수를 했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수사 상황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명명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실까요?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좀 종합해봤습니다. 김용은 유동규에게 지난해 2월,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전입니다. 지난해 2월 이재명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유동규는 이를 남욱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전달했어요. 20억 만들어라. 그러니까 남욱은 이 가운데 8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현금이 전달됐습니다. 공통적인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종의 배달책. 지금 저기에는 정민용이라는 사람만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자정쯤에 영장 내용을 보니까요.
이몽주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PPT에는 미처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는 이몽주라는 사람이 일종의 배달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몽주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천화동인 4호의 전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몽주의 신병 검찰이 확보했습니까? 뭐 구체적인 수사 상황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몽주가 이재명 대표의 검은 돈,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키맨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남욱의 지시를 받아온 사람이고 남욱은 천화동인 4호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추론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의원님, 그건 제가 그 가부간에 확인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세요. 우리 총장님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더군요. 근데 저는 뭐 평생 주식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평생 주식을 한 주도 안 샀습니다. 뭐 형편도 별로 안 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경제 분야에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증권, 또 경제 사건, 특경가법이나 사기나 횡령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다든지 또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공직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역량으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나 제 안사람이나 저희 부모나 제 자식들 명의로는 주식 거래를 한 주도 안 하고 명의로만 거래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금융조사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해 본 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고 나서 반선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방산 기업 주식을 사놓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지원을 했기에 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제 앞서 참 총장님 뭐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시작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또 뭐 선서나 뭐 이런 할 때 이 아수라장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 뭐 결국은 앞으로 한 1, 2년간 검찰이 직면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걸 껌껌이 다 지금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야당을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합니까? 저희가 4, 5월에 다 겪어본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무소불위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4, 5월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니까 저희는 바로 그 당시에 발의된 법안이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검찰청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한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네.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압수액이나 영장, 그 체포영장 발부된 이제 김용 씨에 대한 뭐 정치자금 수사, 뭐 또 성남 FC 수사,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 또 내일 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뭐 강제 북송 사건 이렇게 여러 건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지금 정상적인 수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사건 중에 서해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4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미 수사를 마치고 종결하고 네. 제가 총장으로서 사실은 홀가분하게 세 사건만 수사를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네. 진실을 꼭 밝혀주시라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면서 PPT 보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제 체포영장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된 이 사실들인데요. 이제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한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한 8억 정도를 이제 받았다. 그 김용 부원장이. 이 사실은 맞습니까? 의원님 아직 체포돼서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허위 보도는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압수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네.
그 내용들이 많이 좀 네. 퍼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됐고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 받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체포 영장은 이제 법원이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요건이 첫 번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제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걸 보면 그 영장에 첨부된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그 불법 그 자금 수수 이런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좀 인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소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오후에도 뭐 그런 여러 네. 가지 질문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수사팀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밝힐 수 없게끔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게 법원 뭐 검찰이 요청을 청구를 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건데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본 이유는 뭐예요? 의원님 그 요건을 형사소송법상의 네.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영장이 갖췄고 발부된 법원이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발부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압수수색을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해줄 거다 한 굉장히 저는 그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압수수색 기간이 7일이잖아요. 그 영장 유효 기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매 개 영장보다. 네, 뭐 그래서 영장마다. 네. 일단 그 압수수색을 제시도는 지금 하시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는 그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을 할 이제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어제처럼 이렇게 계속 저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비책 가지고 있으세요?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뭐 저희는 당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도 네. 법인의 제한된 사무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6년에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이가 그리고 아니란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중앙당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입법, 집행, 행정부의 경우에도 사법부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당은 헌법 8조에서 인정한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대해 저희가 다음 좀 신중하게 질문이 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좀 뭐 이것은 뭐 검찰로서도 물러날 수 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그 압수수색 집행 시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검찰이 지금 계속 그렇게 집행을 성실하게 좀 해주실 길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체포영장을 받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은 영장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48시간이면 아마 내일 그 새벽까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장 청구할 가능성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것은 사실 국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그냥 석방한다 이것은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8시간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최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최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영장 청구를 가야 결국은 검찰의 제대로 수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회의장 환기 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